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 시장 개척과 바이어 관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외 시장 개척,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바이어 관리, 이거 영업자한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마케팅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라는 것은 상품의 공급, 홍보, 판매와 관련된 행위로서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한 판매를 촉진하고 아이디어를 유통해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계획을 짜고 executing,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pricing and promotion,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유통하는 겁니다. distribution of idea. 그래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한다. 우선 품목을 어떻게 정하고 그 다음에 거래선을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품목의 선정인데요. 수출이 대상이 되는 품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어류를 갖다가 수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인삼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천이나 이런 것들도 수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을 수출이 대상이 되는 품목을 정해서 그 다음에 어떤 품목을 중점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에 팔 것이냐. 보시면 세계는 넓습니다. 아주. 세계도 넓고 여러분들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한번 쫙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어느 나라에다가 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할 때, 그 다음에 또,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무역협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트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계신 협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 무역사절단을 통해서 또 거래선을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소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래를 오래 하다 보면 바이어가 또 다른 바이어를 소개시켜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선이 발굴된다 라고 이제 보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의 의의를 볼 것 같으면, 해외 시장 조사는 잠재 구매력이 있는 거래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잠재 구매력이 있는 해외 거래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기호와 관심, 그리고 그들이 얼만큼, 예를 들어 인구수가 얼마 안 되면 당연히 소비하는 물량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량적 구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물가가 비쌉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데도 그 선호하는 가격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 시기. 여름에는 여름옷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겨울옷이 필요합니다. 등산을 갈 때는 등산복이 필요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 연구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 가격적 구조를 보고 물량적 구조를 보고 구매는 언제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바로 해외 시장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쪽에서는 지금 퍽퍽 눈이 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은 코끼리가 있는 거 보니까 더운 나라겠죠. 그죠? 그러면 그 대륙적 위치, 그 다음에 기후 이런 거에 따라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다양합니다. 옷을 예로 들자면, 이 추운 나라에서는 이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보온도 잘 되고 따뜻한 옷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데는 막 짧은 옷, 그 다음에 간편한 옷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륙적 위치라든지 기후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해외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지리적 여건 이런 거 보시면은, 화면에 여기 지금
여기는 마사이족입니다. 그죠? 마사이족들이 사는 케냐인데요. 저 뒤편에 킬리만자로 산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우복. 자, 컬러도 틀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마사이족들은 전부 붉은색 계통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붉은색 계통의 어떤 그 옷을 팔아야지 저기다 노란색 옷을 준다면 저 사람들은 안 입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대륙적 위치와 기후,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컬러, 그들이 선호하는 또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가, 자, 보시다시피 한쪽에는 자, 요커들이 왔습니다. 자, 요커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맥주 파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치맥이라 그래가지고 치킨에 생맥주를 하는데, 당시에 국가의 법이 생맥주를 바깥에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캔맥주를 먹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사람들이 캔맥주 한 개씩만 먹어도 얼마를 먹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자, 치킨, 어마어마한 수량의 치킨이 공급됐을 거다 라고 여러분 안 봐도 아시겠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크로아티아는 인구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몇백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구에서 쓸 수 있는 소비되는 물량,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해외 시장 조사할 때 참고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든지 결제 방법. 자, 일단 그 국가가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 국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선진국이고 능력이 있는 나라는 대금 결제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겠죠. 그죠? 그러나 예를 들어 그렇지 못한 데에 있는 국가들은 진짜 신용장조차도 어떤 때는 너무 작은 은행에서 신용장이 열렸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까지 받아야 되는 컨퍼밍 뱅크로 가서 또 신용장 확인까지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적 능력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방식도, 자, 신용장 거래가 가능한지 아니면 신용장 거래를 못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추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추신 거래를 하는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의 성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제 시기도, 자, 선금을 주느냐, 선금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선지급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뭐 후지급이냐, 동시지급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상도덕, 관습. 자, 오랜 시일에 걸쳐서 전통적인 행동 양식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것을 자,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습은 자, 무역 거래를 위해서 필요로 하겠는데요. 자, 1대1 거래가 가능한지, 아니면 1대1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반드시 그 중간에 누군가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에이전트가 있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있다는 말은 또 커미션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상도덕, 그 다음에 보편적인 상관습,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종교적 관습이나 문화적 관습, 이런 것들은 상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프랑스 해변에 자, 바닷가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서 자, 여름에 지금 여름에 휴가를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휴가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자, 프랑스 같은데 예를 들자면 휴가 얼마나 갈까요? 거의 한 달, 아주 길게 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프랑스에서 일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의사 수도 부족했어요. 의사들도 다 휴가를 가갖고 의사 수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신도시는 상관이 없지만은 구도시에는 에어컨 하나 거는 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거기는. 그래서 에어컨 설치도 못하고, 그런데 또 마침 이제 햇볕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해구경을 많이 못하니까 일광욕을 즐기다가 또 일사병으로 고온 체열증 뭐 이렇게 해갖고 부상도 있고 그랬습니다.